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제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는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운동이었어요. 저는 바우하우스의 기원, 이념, 사례 연구, 비평, 유산을 바탕으로 바우하우스에 대해 조사하고 비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우하우스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지구에 착륙하면서 저는 예술과 산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바우하우스라는 흥미로운 운동을 목격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1919년 독일의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가 설립한 단체로 기능적이고 효율적이며 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운동은 전통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진보와 기술을 수용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건과 산업화에 중점을 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도 바우하우스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의 창립 원칙은 예술과 디자인이 산업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만드는 동시에 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바우하우스 스타일은 깔끔한 선, 기하학적 형태, 미니멀한 접근 방식이 특징입니다. 또한 바우하우스는 공예와 제작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는 교육 방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모더니즘은 전통적인 형태를 거부하고 진보와 기술을 수용한 바우하우스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우하우스는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도 바우하우스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재건과 산업화에 집중하고 있었고 바우하우스 운동은 독일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지구인의 세계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디자인 사조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사조 중 하나는 기능과 미학의 결합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스타일인 바우하우스입니다. 미스 반데어노에가 디자인한 바르셀로나 체어는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세련되고 기능적인 미학은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켰으며 오늘날에도 가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깔끔한 라인과 미니멀한 구조의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생산에 사용된 소재는 크롬과 가죽과 같은 산업용 소재였으며 이는 기술과 현대성의 진보를 상징합니다. 이 의자는 1929년 바르셀로나 국제전시회의 독일관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페인 국왕의 왕좌와 같은 의자였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아한 디자인과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 덕분에 인기 있는 가구가 되었어요. 바르셀로나 체어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바우하우스 운동의 가치와 원칙을 상징합니다. 의자의 디자인은 현대성, 진보, 혁신의 상징입니다. 기능주의와 단순함에 대한 바우하우스의 신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자의 매끄럽고 미니멀한 외관은 바우하우스가 외관이 아닌 의도된 기능을 기반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원칙에 중점을 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에서 급진적으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은 현대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능성과 단순함을 강조한 이 운동은 건축부터 그래픽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체어는 바우하우스의 이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체어의 디자인은 수년에 걸쳐 수없이 복제되고 재해석되어 그 변치 않는 매력을 입증했습니다. 오늘날 바르셀로나 체어는 모던한 스타일부터 전통적인 스타일까지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의 인기 있는 선택지로 남아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된 디자인 운동인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디자인에 대한 바우하우스의 접근 방식이 엘리트주의적이며 미학보다 기능성을 우선시하고 전통적인 장인 정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이 운동의 종말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바우하우스는 현대 디자인에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새롭게 강조하며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운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요제프 알버스입니다. 알버스는 바우하우스 학교의 학생이자 나중에 교사로 재직하며 색채와 형태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1949년에 시작하여 1976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된 광장의 오마주라는 제목의 연작 그림입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은 건축 분야, 특히 모더니즘 건물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우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의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1911에서 1913년 월터 그로피우스와 에달프 마이어가 설계한 독일 알펠트의 파고스 공장입니다. 지구상에서 디자인의 진화를 관찰하면서 저는 바우하우스 운동의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등장한 인터내셔널 스타일은 디자인에 대한 바우하우스의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스타일은 기능성과 미니멀리즘을 우선시했으며 깔끔한 선과 기하학적 모양이 특징입니다. 디자인에서 기능주의가 부상한 것은 바우하우스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접근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능적인 사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형태보다 기능에 중점을 두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 디자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 미학의 등장도 바우하우스 운동에 영향이 큽니다. 이 디자인 접근 방식은 단순하고 깔끔한 선과 제한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여 조화와 질서감을 강조합니다. 바우하우스의 유산이 지구상의 건축 환경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1919년에 학교를 설립한 발터 그로피우스입니다. 그로피우스는 예술과 디자인이 통합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물건도 기능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산업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으며 대량 생산된 물건이 아름답고 저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1930년 바우하우스의 디렉터로 취임한 미스 반데어 로에입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학교는 건축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반데어 로에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적은 것이 더 많다는 말로 유명합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의 유산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인터내셔널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고층 빌딩부터 교회 주택까지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스타일의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미스 반데어 로에가 설계한 뉴욕의 시그램 빌딩입니다. 독일에서는 한스 샤룬이 설계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디자인에서 바우하우스 운동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유명한 안도 타다오와 같은 건축가의 작품에서 바우하우스 운동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운동이 현대 디자인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우하우스는 디자인에서 기능주의가 부상하는 길을 열었으며 현대 디자인 사고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접근 방식의 원칙은 특히 지속 가능한 디자인 분야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형태보다 기능을 우선시하고 단순하고 깔끔한 선의 사용을 강조함으로써 디자이너는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사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유산은 건축 환경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건축하는 방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바우하우스 디자인 운동에 대한 제 비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현대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꼭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